이 두 번째 있는 김종희입니다. 현재 주식회사 해보의 대표고요. 제가 원래는 송 교수님하고 같이 법학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법대에 한 4, 5년 강의를 했었고요. 그러다가 제 이력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래야 조금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것 같아서 그러다가 제가 제조업을 IT 제조업을 좀 크게 했었어요. 근데 이제 전공이 법학자다 보니까 IT 쪽을 잘 몰랐었던가 봐요. 그래서 실패를 크게 했어요. 크게 하고 다행히 이제 제가 외국어가 몇 가지가 돼가지고 무역을 했어요. 무역을 했는데 처음에 끼어든 무역이 홈쇼핑 쪽이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홈쇼핑 벤더 회사죠. 벤더 회사를 친구와 같이 시작을 했어요. 좀 크게 했죠. 크게 해서 잘 됐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벤더 회사로는 유일하게 뭐 대만, 일본, 중국 각 지사를 설립을 해서 그쪽에서도 홈쇼핑 사업을 쭉 했어요. 하다가 한 3년 전에 이제 삐짝 말랐죠. 실제 나이보다도 훨씬 제가 더 들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몸이 안 좋아서 사업을 다 접고 귀국을 했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우리 정영묵 사장님하고는 다른 회사죠. 다른 회사인데 같이 사업을 같은 업계에 있고 친한 친구처럼 사업을 같이 하다 보니까 이 홈쇼핑 업계를 잘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성공하신 분이고 저분 역시도 정 사장님도 과거에 실패를 경험을 다 하셨고 또 지금 굉장히 잘 하고 계시고 실패가 다 이제 보니까 연세들이 저도 지금도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대학원도 하고 있고 학부도 하고 있고 한데 연세들도 있으시고 경험을 어떤 분야가 됐든 한두 번쯤 실패를 해보셨을 법하고 그게 아마 도움이 돼요. 그게 잘 보약으로 삼으면 도움이 되고 제가 이 강의를 준비를 하면서 송 교수님이나 신 교수님께서 이제 신 교수님하고도 안면이 있고 그래서 이쪽 분야를 좀 해주십사 요청을 하셔가지고 자료 준비를 해보니까 이게 학교에서 강의할 정도의 텍스트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었어요. 이게 이런 순서대로 개괄적인 것을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고 또 우리 정 사장님 같은 분은 우리나라 업계에 경험이 워낙 많으셔가지고 다양한 경험을 각 제품별로 다 해보셨어요. 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계신 분들이 상담을 실제로 디테일한 것들을 상담을 하시기에 아주 편하실 거예요. 편하실 거고 일단은 이 홈쇼핑 업계 자체가요. 제가 학교에 있다가 들어가 보니까 워낙 그 과장하는 사람들, 뻥치는 사람들, 사기꾼들이 많아요. 실제 이쪽 업계가 워낙 큰 돈이 왔다 갔다 하고 큰 규모의 물량들이 한꺼번에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최소한 여기 이제 이 창업대학원에서 수업 듣는 분들한테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해서 전체적인 브리핑을 제가 간단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주 디테일한 얘기들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수수료 몇 프로 뭐 이런 상품은 뭐가 좋고 이런 정도까지 우리 정 사장님께서 해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자료는 이 새로 만드는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부족한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점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냥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개념인데요. 제가 아무래도 학교에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홈쇼핑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당히 포괄적인 개념이에요. 포괄적인, 즉 집에서 컴퓨터나 전화를 이용해 물건을 사는 통신 판매 방식인데 포괄적으로 본다면 옛날에 유행했던 카탈로그 이런 거 아시죠? 카탈로그를 보고 물건 보고 전화하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홈쇼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홈쇼핑 하면 TV에서 파는 거 그냥 우리나라는 개념이
원래 영어로 홈쇼핑 하면은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TV 쇼핑과 다른 개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표현을 외국 바이어랑 얘기를 한다 하시면 홈쇼핑이라고 쓰시면 안 돼요. TV 쇼핑이라고 쓰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를 해요, 걔들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TV 쇼핑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바뀌었죠. 우리나라만 그래요, 우리나라만. 그래서 매출 현황은 이게 이제 쭉 나오는 거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2016년 자료는 아직 집계가 다 끝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2012년부터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가 역사를 보시면 이렇게 아시겠지만 1994년도에 처음 설립이 됐어요. 그러니까 벌써 20년이 넘었지요. 그런데 물건을 처음에는 LG 홈쇼핑이었다가 2005년도에 GS랑 갈라지면서 GS 홈쇼핑이 이렇게 바뀌었죠. 자, 현재 업계 선두라고 정확히 저들 간에는 논란이 있어요. 서로 자기가 선두다라고 그러는데, 제3자가 볼 때는 GS가 역시 선두 같고요. 그 다음에 업계 2위가 CJ 오쇼핑이죠. CJ 홈쇼핑 하면은 원래 3구 쇼핑이라고 그랬었죠. 근데 이제 2000년도에 인수를 했고, CJ가 조금 늦게 생겼는데 상품 판매는 더 먼저 시작했더라고요.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여기에 나오는 7대 홈쇼핑사가 있어요. 7대 홈쇼핑사가 7개예요. 7개인데, 그다음에 이제 3위라고 할 수 있죠. 현대홈쇼핑이고요. 4위가 이제 롯데홈쇼핑인데, 여기가 옛날에 우리홈쇼핑이었었죠. 그게 롯데가 인수를 하면서 바뀌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대만에 한 10년 정도 나가 있었는데, 그 당시 우리 홈쇼핑하고 제가 파트너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홈쇼핑 제품을 대만에 갖고 와서 팔기 시작했고, 지금 동남아, 제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거는 딱 하나 있어요. 동남아나 중국에 우리나라 화장품들이 굉장히 유행하고 많이 팔리고 있는데, 처음으로 저희가 했어요. 그것도 대만에서. 근데 그 당시 아시아, 미국, 전 세계의 홈쇼핑 업계의 구도를 잠깐 보자면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세계 5대 홈쇼핑에 우리나라가 2개가 있었어요. 세계 5대 홈쇼핑에. 근데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미국 회사죠. QVC라고 다 아실 거예요. QVC. 그리고 일본 회사가 5대 홈쇼핑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고요. 뭐 주피터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GS하고 CJ가 있었고, 그러니까 대만 회사가 하나가 있었어요. 대만 회사가 동삼이라고 해서, 동삼이 2000년도, 1999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자, 그런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 하면, 지금 홈쇼핑 업계의 세계적인 판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어서 제일 크게 많이 파는 회사들은 다 중국 회사들이에요. 중국 회사. CJ가 중국에 51%를 투자를 해서 상해에다가 동방 CJ라고 하는 홈쇼핑 회사를 만들죠. 그렇다가 이제 다 지분 넘기고 철수를 했는데, 아마 제 생각에 세계에서 넘버원이 걔들이 아닐까 싶어요. 지금 중국. 그 당시에 중국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인포머셜이라고 여러분들 아시죠?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케이블 채널을 이렇게 돌리다 보면 중간중간에 잭필드 바지 이런 거 팔고 막 그렇죠. 그 방송 광고 시간이 보통 8분이에요. 8분, 5분, 8분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걸 인포머셜이라고 그래요. 그거는 이제 뒤에 개념에 또 나오는데, 유사 홈쇼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나라였었어요. 지금 미국이나 이런 미국 같은 데도 다 인포머셜이죠. 그러니까 독립적인 채널을 가지고 있는 24시간 상품만 방송하는 그런 방송은 일본에서 최초로 시작한 것 같아요. 일본에서. 우리나라는 일본 거를 따라서 하게 된 거고, 대만은 우리나라 걸 따라서 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중국은 다 인포머셜이었었어요. 그랬는데 홈쇼핑 전문가가 없었죠. 중국에 없었어요, 아예. 그래서 대만에 있는 우수한 그 홈쇼핑 기술자들이죠. 그러니까 전문가들을 중국 대륙에서 스카웃을 해가요. 그러니까 대만의 홈쇼핑 회사의 대리급이다. 그러면
중국에서 연봉을 10배씩 줘요. 10배씩 주고 부장으로 스카웃을 해가지고 말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홈쇼핑을 중국에 정착을 시켜요. 그런데 인구가 워낙 많고 하다 보니까 매출이 엄청나게 뛰죠. 그러한 노하우를 습득하고 나면 2년 후에 버리는 거예요. 스카웃 해온 사람들을. 그걸 알면서도 갔었죠. 그래서 한국 전문가들도 많이 갔어요. 중국이나 또 동남아 다른 나라들도 많이 가서. 자,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은 전 세계 홈쇼핑 업계, TV 홈쇼핑 업계의 방향이 좀 바뀌었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특히 대만 같은 나라는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 시장 자체가. 그 시장이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고객들이 전부 다 다른 데로 갔다. 다른 데로 갈 이유가 있었다. 예컨대 인터넷 홈쇼핑, 인터넷 쇼핑, 또 블로그, SNS 이런 데로 다 가서 그런 것이냐 하면 꼭 그렇지는 않아요. 꼭 그렇지는 않고 여러분들 관심사 중에 하나일 텐데 고객들이 홈쇼핑을 떠난 거예요. 왜? 사기를 하도 많이 당해서. 과장 광고를 하니까. 물건을 받아보면 방송하던 것과 너무 다르니까. 자, 그때 저는 대만에 있었어요. 대만에서 보니까 방송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대만 홈쇼핑사 사장들한테 제가 그런 정도 위치에 있었어요. 조언을 했어요. 니네 계속 이렇게 가면 니네 회사 결국 망한다. 서로 경쟁이 문제가 아니고 고객들을 살려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그런 경험이 있어요. 2000년대 초반에 여기 다 경험들을 하셨겠지만 그때 홈쇼핑사에서 물건을 사서 실망을 했던 경험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객들이 한국도 많이 떠났었어요. 떠났다가 우리나라 홈쇼핑 회사들은 그 고위직들이 그 인식을 했어요. 아, 이거 고객 데이터베이스가 망가지는구나.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몇몇 홈쇼핑사에서 자기들 마진 없이 순수하게 6개월, 1년 단위로 프로모션, 정직한 상품만 팔자 이런 운동이 좀 불었어요. 자, 지금 보면 우리나라 TV 홈쇼핑 업계는 전 세계 시장에서 보면 좀 특이해요. 왜? 자, 인터넷도 이렇게 발달해 있고 SNS 시장도 활성화되어 있는데 시장의 매출 규모가 아까 보니까 꾸준히 올라가고 있잖아요. 다른 나라 홈쇼핑 회사들이 보면 미국이나 일본 애들이 보면 의아한 거예요. 저기는 안 무너지네. 자, 그래프가 매출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정체기가 있어요. 이렇게 하다 내려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인데 다른 루트에 뺏기는 거죠, 손님들을. 자, 왜 그러냐면 뒤에 보면 마진율 같은 게 나와요. 마진율 같은 거. 그래서 정상 가격보다 인터넷에서 사면 더 싸게 사는데 고객들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시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자,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나왔죠. NS 홈쇼핑까지. 그 다음에 홈앤쇼핑이 이제 다시 2012년도에 개국을 하고, 그때 처음에 개국을 할 때는요, 중소기업 제품 판로 확대 이것만 한다 그랬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도 이렇게 운영이 되느냐 하면 그런 것 같진 않아요. 그런 것 같진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공용 홈쇼핑이라고 해서 아임쇼핑이 2015년도에 개국을 하죠. 거기에 이제 지분 구조를 보면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50%, 그래서 중소기업 유통센터가 운영을 해요. 오늘 이제 주로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요. 공용 홈쇼핑을 표방하고 있고, 중소기업 제품 그리고 농축수산물 이거 반씩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여기 이제 저를 이어서 강의를 담당해 줄 정 사장님께서는 이 7대, 우리나라 7대 홈쇼핑 사지요. 거기에 공식 벤더이세요, 다. 그러니까 협력업체 자격을 취득하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식 자격을 다 가지고 계시고 실제로 다 납품하면서 사업을 하고 계세요. 자, 기타 홈쇼핑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유사 홈쇼핑들이죠.
그러니까 홈쇼핑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이건 첫째는 인포머셜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정보 위주의 케이블 채널에 보면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짧은 시간 광고를 하는, 그러니까 인포머셜의 전설적인 아이템이 바로 잭필드지요. 잭필드 바지라고 해서 뭐 바지 3개에 39,900원 유명한 멘트 있었지. 엄청나게 많이 팔았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T커머스라고 하는 거, 그 T가 이제 TV고요. 커머스가 광고, 뭐 상업 이런 것인데요. 이게 데이터 방송이죠. 데이터 방송. 그러니까 장점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그래요. 일반 TV 홈쇼핑 같은 경우는 그 실시간, 자, 방송 중에만 몇 프로, 방송 중에만 추가 아이템 준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요. 방송이 끝나고 나면 홈페이지 들어가서 검색하지 않으면 그 혜택들도 못 받고 그런 것이 있는데, 이 T커머스 쪽, 데이터 방송 쪽은 언제든지 검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리모컨으로. 그렇게 해서 매출 규모가 보면요, 저는 이쪽은 사실 잘 몰랐었어요. 몰랐는데 매출 규모 성장하는 거 보니까 매년 3배 이상씩 뛰고 있어요. 자, 2013년도에 230억, 아주 조그만 액수였었는데 작년도 7천억까지 보면 대략적으로 3배 정도씩 성장을 했지요. 엄청난 성장이고요. 여기 이제 TV 여러분들이 집에서 켜보시면 뭐 K쇼핑이니 B쇼핑이니 이런 거 나오는 것들이 이 데이터 채널들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것도 많이 뜨고 있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중국에 보면 웨이티엔이라고 있어요. 그건 이제 뭐냐면 웨이가 위챗 할 때의 그거예요. 위챗 내에 있는 상점들인 거죠. 개인 상점들이에요. 개인 상점들인데 이거 오픈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굉장히 쉽고 일정한 그 입력만 시키면 입력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상품을 판매하는 분들도 웨이티엔에 입점한 사람들, 입점하기도 어렵지도 않아요. 그래서 입점해서 중국에서는 이런 말이 있어요. 위챗에서 이 회사를 망하게 해야 되겠다 하면 6개월이면 망한대요. 모든 결제 시스템이나 모바일 결제 이런 것도요, 전 세계 넘버원이에요. 지금 중국이. 보급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우리나라보다 IT나 특히 미국보다 훨씬 늦게 시작한 애들인데도 이런 결제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 인터넷 매체들이 싹 장악을 해서 전 사회가 전부 다 그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어요. 이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중국 시장 진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위챗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걸 안 하고 중국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건 꿈 같은 얘기예요. 꿈 같은 얘기고, 그 중에 쉬운 것이 바로 웨이티엔. 그러니까 웨이가 미자 있죠. 그 작다라고 하는 미자하고 뒤에는 점포할 때의 점이에요. 작은 점포, 그런 뜻이에요. 작은 점포. 자, 이런 것들이 왜 필요한가 하면요, TV 쇼핑을 하면, 자, 보통 이제 우리 정사님께서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보통 1시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큰 홈쇼핑사 같은 경우는 뭐 목표 기준이 있죠. 그래서 상품 10,000세트를 준비를 해라. 10,000세트 다 팔을 것 같지요. 팔면 좋겠지만 대개는 그렇게 팔지를 못해요. 10,000세트를 준비를 하라 라고 했는데 팔았는데 5,000세트밖에 준비를 못했어요. 이제 팔리지를 않았어요. 그럼 남은 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5,000세트로 나머지를 다 폐기 처분을 해도 충분히 남는다 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재고 처리가 제일 큰,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예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처리를 해줘야 돼요. 다양한 채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정 대표님을 특별히 모신 이유는 이런 다양한 뭐 소셜 커머스 이런 것까지 전부 다 경험이 다 있으세요. 다 있으시고 실제로 제가 옆에서 제가 10여 년 동안 사업하시는 걸 계속 친구처럼 봐왔기 때문에
보면 다 처리를 하세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자, 그런데 소셜 커머스는요, 요즘 와서 굉장히 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보도되는 것들 보고 그런 거 보면 곧 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분석들이 지배적이에요. 어떻게 될지는 또 자구책이 있고 똑똑한 놈들이니까 뭐 살아날 길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위험하다라는 거죠. 위험하다라는 것은 알고 계시라고요. 자, 일반적 진행 과정을 보면요, 여기는 간단하게, 저는 간단하게 넘어가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정 대표님과 얘기를 많이 나누셔야 되기 때문에, 또 실무적인 것들, 디테일한 것들 아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외국에 오래 있었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홈쇼핑사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 우리 입장에서 공급자로서 제일 중요한 사람 하나를 꼽아라. 그러면 당연히 MD예요. MD를 상대하게 돼요. MD가 상품 결정을 하고 처음에 자, 상품 설명 자료를 준비를 여러분들이 하셔야 된다. 홈쇼핑에 팔고 싶다 라고 한다면 자료를 준비를 잘 하셔야 돼요. 자료를 설득력 있게 준비를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준비를 해서 MD가 한번 해보자 라고 한다면 품평회 또는 뭐 방송사별로 다른 명칭이 있어요. 상품 선정위원회 이렇게 표현도 하기도 하고. 자, 이 자료는 제가 여기 학교 조교 선생님한테 드릴 거예요. 다 드린 거고 이미. 필요하신 분들은 파일로만 받으셔도 돼요. 어떤 책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저와 정 선생님의 경험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그냥 써놓은 거예요. 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들이 일단은 쭉 있어요. 쭉 있는데, 자, 품평의 통과, 그 다음에 영상 제작은 어떻게 할 것인가, 영상 제작의 비용은 얼마나 들 것인가, 이런 것들, 실무적인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배송은 또 어떻게 할 것인가, 배송도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입고를 하게 되는데 그때 QC는 어떠한 점들이 중요한가, 왜 입고에 통과가 돼야 돼요. QC를 해서 받아들여져야 돼요. 샘플과 대량 생산품이 품질이 다를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 또 자, 물건이 나가기만 하면 끝이냐, 중요한 거는 전화로 주문을 한 소비자가 최종 구매 돈까지 내고 자기가 써야 되는데 받고 나서 변심하는 소비자들이 우리나라에 너무나 많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을 거예요. 제가 처음 중국에 가서 홈쇼핑으로 판매를 하는데 반품률이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느냐, 반품률이 3%인 거예요. 그 중에 소비자 한 명을 제가 만났어요. 우리나라 화장품이었는데, 제가 파는 건 아닌데 화장품 품질이 아주 나빴던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제품보다도 한국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가 배 타고 가다 보면요, 컨테이너 내부 온도가 막 7, 80도 올라가잖아요. 화장품 같은 게, 팩트 같은 게 녹아내리고 막 이래요. 그걸 받은 소비자가 너 이거 반품 안 하느냐, 내가 잘못 판단하고 내가 잘못 산 건데 쟤들 책임이 없지,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자, 그렇게 좋은 소비자가 그게 좋은 건가요? 어쨌든 판매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좋은 소비자가 전 세계에 없어요. 그 사람들도 지금 바뀌는 과정에, 소비자의 권리라든가 이런 의식들이 바뀌는 과정에 있어요. 어쨌든 우리나라에서는 반품이나 CS라고 하는 거는 이제 커스터머 서비스예요. 항의 전화 오죠. 이거 정말 친절하게 잘 받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 그 소비자 한 명 한 명. 제가 우리 정 대표님 사무실에 가서 소비자들이 항의 전화 오는 걸 받으시는 걸 여러 차례 봤어요. 너무너무 친절한 거예요. 반품하려고 마음먹었다가 반품 의사를 취소하는 소비자들도 있어요.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하다 보면. 이러한 것들 귀찮지요? 다 해야 돼요. 다. 그러면 야, 물건 팔게 되면 돈은 언제 받는 건가 궁금하실 수 있어요. 이따 정 사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자, 이러한 역할을 하는
자들이 바로 벤더인데요. 벤더가 영어 의사 그대로 한다면 공급자, 뭐 상품 판매자 뭐 이런 뜻에 불과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벤더라 그래요. 업체마다 협력업체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벤더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자, 일정 규모 이상을 요구를 해요. 실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회사를 믿을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방송사에서는 일정 자격을 요구를 하고요. 특히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요, 아무리 큰 회사라고 하더라도 바로 벤더 자격을 주지를 않아요. 아무리 튼튼한 회사라 하더라도 몇 년이 걸려요. 정식 자격을 따려면. 그 일본은 그 기업 문화가 그런 게 있죠. 낙가마를 인정하는 나라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와라. 누구를 통해서 와라. 그 신뢰관계가 몇 년에 걸쳐서 쌓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런 자격을 주지는 않고, 대만 같은 경우는 자본 금액을 요구를 해요. 얼마 자본금 얼마 이상 업체만 벤더가 될 수가 있다. 중국도 그런 점에서는 비슷해요. 비슷한데 중국은 아직은 조금 쉬워요. 자, 우리나라 홈쇼핑 회사별로 선정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른데 특징이 조금씩 있다 그래요. 자, CJ 오쇼핑 같은 경우는 인터넷으로만 받고 이런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서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GS 같은 경우는 이제 제안을 MD에게 하겠죠. MD에게 하고 심사를 하고 가능하다라고 하면 협력사 등록을 하라 그러는 거죠. 등록 절차에 보면 자격 요건들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자계약을 하고 상품 등록을 하고 뭐 이런 품질 검사 같은 거 하는 것도요, 굉장히 까다롭다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인증 같은 것들을 요구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자, 이런 과정을 겪게 돼 있어요.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비슷한데, 자, 여기 이제 자세하게, 자, 여기에 보면 참고적으로 거기까지 넘긴 이유가 있어요. 그 앞에는 절차가 조금씩은 다른데 거의 비슷해요. 첫째는 이제 관행이라고 되어 있는데, GS나 CJ는 서로 라이벌 의식을 갖고 있어요. 상품을 먼저 가지고 가면 당신 요거 해줄 테니까 우리한테만 해야 돼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 홈쇼핑사에서도 독점적으로 어떤 상품을 팔고 싶겠지요. 자기가 띄워놨더니 과실은 경쟁사에서 따먹으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CJ와 DS, 현대와 롯데, NS와 홈앤 이런 데들이 조금 경쟁 의식들이 나름 있어요. 나름 있고, 근데 이제 능력 있는 사업자 같은 경우는 7대 홈쇼핑사를 다 하시죠. 우리 정 대표님 같은 경우는 같은 제품으로 다 하시기도 막 해요. 그러니까 누가 갑이냐라고 하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요, 처음에는 홈쇼핑사가 갑일 수 있어요.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갑이 될 수도 있어요. 예컨대 좋은 제품, 잘 팔리는 제품이 있는데 CJ에서 우리한테만 팔아라 라고 한다면, 그럼 니네를 안 팔고 다른 데 다 팔을 거야 라고 하면, 그럼 우리도 팔아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대인관계나 큰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참고 2에 보면요, 입점회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협력사 또는 파트너, 벤더 뭐 여러 가지 부르기도 하는데, 신용평가를 해요. 신용평가를. 또 상품에 대해서 보증보험을 다 끊도록 요구를 하지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그러니까 이제 보증보험 액수는 큰 액수가 아니에요. 큰 액수가 아니고, 예컨대 몇억 원어치를 해도 몇백만 원어치 보증보험 끊으면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부담이 될 정도가 아니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품평회라든가 상품선정위원회, 이것은 이제 홈쇼핑사별로 달라요. 구성되는 그 위원들이, 예컨대 뭐 현대 같은 경우는 아직도 그러지요. 소비자들, 주부들, 예컨대 30명 상품선정위원회 품평회 해서 거기를 통과하도록 하고, 또 그런 게 없는 내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MD가 결정하면 거의 통과되는 데도 있고, 그렇게 좀 달라요. 그리고 품질검사,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는 엄격하게 다 하지요.
그런 것들은 거의 공통 항목이니까 이런 정도 준비를 하면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홈쇼핑사에서, 홈쇼핑, TV 쇼핑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 영상으로 보여줘야 되니까. 영상으로 소비자들을 설득해야 되는 거니까. 자, 비용은 그럼 얼마 정도 드느냐 궁금하시잖아요. 궁금하시죠? 근데 8분 인서트라고 하는 용어는요, 방송 쪽에서 쓰는데, 홈쇼핑 쪽에서 그러니까 삽입해서 쓰는 영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홈쇼핑을 보시면 쇼핑 호스트와 게스트가 거기서 말로 하고 시연을 하고 이런 중간중간에 그렇지 않은, 스튜디오가 아닌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게 인서트예요. 그걸 벤더가 준비한 영상인 거예요. 그거를 제작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영상 제작하는 비용이요,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아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정 사장님이 많이 찍으셨는데 보통 3~4천만 원은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요, 8분 기준이라 하더라도 한 3~4년 기준으로 5만 불 이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생각에는 5천 이상이라고 제가 적어놓긴 했지만 7~8천은 들을 것 같아요. 영상의 품질이 다르냐? 달라요. 조금 달라요. 그리고 출연하는 사람들도 다르겠죠. 서양인들이 나오겠죠, 미국에서 찍으면. 그리고 중국이나 대만 같은 경우는 조금 싸게 먹히죠. 싸게 먹히는데, 자, 중요한 거. 영상을 찍을 때 어떻게 찍어야 하느냐 하는 거죠.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는 지금 6차 산업에 대한 특강을 하고 있어요. 6차 산업. 그러면 1차 산업의 농축산물을 가지고 우리가 기업화해서 서비스까지 해야 된다라고 컨셉을 가지고 계시자,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1차 산업, 내가 농산물이다. 내가 팔아야 될 것이 농산물이다. 그러면은 내 제품에 대한 스스로의 확신이 없으면 저는 안 된다고 봐요. 무조건. 자기 생산자가 내 제품이 우리나라 최고다. 내 제품이 믿을만하다라고 스스로 확신이 있는 제품. 그런 제품을, 그 확신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영상에서 하는 것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 과정을 예컨대 1년 걸린다. 1년 동안 찍으셔야 돼요. 1년 동안.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돼요. 영상으로 찍어놓고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편집을 하면 되고. 예컨대 우리나라 혜태, 김이 전 세계에 지금 많이 팔리고 있죠. 저는 잡아간데 김은 제가 최초로 팔았을 거예요, 아마. 외국에. 그때 컨테이너로 팔았었는데 벌써 그게 12년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 영상이 없는 거예요. 영상이 없어가지고 겨울에 캠코더를 가지고, 우리 고향이 서해안이에요. 제 고향이. 서해안 바닷가 가서 몇 날을 추운 겨울에 같이 나가면서 찍고, 그렇게 해서 영상을 만들어서 보내줬던 기억이 있어요. 미리 준비를 하시면, 평소에 어떤 작물을 재배를 한다 그러시면 평소에 장점으로 부각될 만한 것들을 찍어 놓으세요. 찍어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특히 이제 1차 산업물이라고 친다면, 주방, 식품 분야라고 친다면 요리 시연이라든가 이런 것들, 제가 우리 정 대표님의 최고 장점이 이 중에서 하나만 꼽아라 라고 한다면 저는 영상 제작 분야라고, 본인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영상을 아주 잘 찍으세요. 그러면 영상 전문가가 찍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컨셉을 주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로 이런 컨셉으로 찍겠다. 그 컨셉을 정확하게 주셔야 되는 거고, 그게 먹혔을 때 방송 판매 효율이 아주 잘 나오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이 또 유명한 모델이나 유명한 게스트가 있다면 훨씬 판매에 도움이 되죠. 일반 소비자들이 눈이 가니까. 그렇죠. 그런 분야들이 이런 것들로 유명해서 이제 성공한 대표적인 케이스들도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궁금한 거,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 하실 것들이, 마진율. 도대체 10만 원짜리를 파는데
69,900원짜리를 파는데 홈쇼핑사에서 얼마를 갖고 나한테는 얼마가 떨어지는가, 그런 거 중요하지요. 자, 이거는 거의 우리나라 같아요. 통상 35%에서 40%예요. 40%. 그리고 판매가액의 이건 마진율이 40%다라고 한다면 홈쇼핑사에서 40%를 가져가는 거예요. 10만 원짜리를 팔면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6만 원인 거예요. 공급자인 나한테 들어오는 돈이 6만 원. 그걸 감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판매 가격을 할 때. 자, 6만 원 가지고 방송비용, 출연료 이런 거 다 주고 운송비 이런 거 다 빼고 생산원가 빼고 그러고도 남아야 되는 거죠. 자, 35%와 40%는 차이가 크겠죠. 35%와 40%는 차이가 커요. 10만 원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5천 원 차이잖아요. 5천 원 차이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컨대 한 번 방송에 10,000세트를 팔았다. 5천만 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서너 번씩 팔았다. 매덕 차이가, 순익 기준으로 매덕 차이가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1% 가지고 MD와 싸워야 돼요. MD와. 그거를 우리 정 대표님 아주 잘하세요. 제가 보니까. 근데 IM쇼핑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3% 왜? 중소기업과 공영이다라고 하는 것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공영 홈쇼핑, IM쇼핑에서 1,000개를 팔면 일반 홈쇼핑사에서 2,000개 파는 효과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어요. 또 전환율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써요. 홈쇼핑에서, TV 홈쇼핑에서 전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유가 됐든 반환하지 않는 비율, 그것이 전환율이에요. 자, 전화 주문으로 해서 100개가 나갔는데 최종 구매 단계까지 갈 것인가 하는 것은 모르는 거죠. 심한 경우는 50%까지 떨어져요. 아까 중국 소비자 얘기를 제가 했었죠. 초기에 중국 홈쇼핑의 전환율이 97%더라. 정말 그 벤더, 판매자 입장에서는 천당과 같은 나라더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괜히 그냥 전화 한 통화해서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워낙 대우를 잘 받고 있어서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반품하는 경우도 많아요. 변심, 단순 변심이죠. 그런 경우.